되었으므로 제252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평택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영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최영윤 미래첨단 산업과장입니다. 박찬항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기구 정원 등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자동차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미래자동차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월에는 산자부 주간 미래차 특별법 설명회가 우리 시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미래차 전장부품 통합 성능평가센터 설립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고 9월에는 경기도와 KG 모빌리티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테크쇼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차 부품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계적인 수소도시 모델 구현입니다. 지난해 9월 산자부 청정수소 시험평가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2026년 운영을 목표로 시험센터 건축 및 장비 설비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수소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소도시 마스터 플랜을 단계별로 완성하여 세계적인 친환경 수소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가칭 평택 고덕국제학교 설립입니다. 현재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하기 위하여 예비 협상 대상 학교를 모집하고 있으며 총 14개 학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자간 동시 협상 방식을 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학교가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지속가능 발전 평택 환경축제를 개최하였으며 평택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 발전 대학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 세부 추진 계획 및 평가 체계 수립을 위해 지표 담당 공무원 교육과 시민,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말 평택형 지속가능 발전 지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평택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평택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지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서부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재 건물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 건물 리모델링 공사 등을 거쳐서 2006년 하반기에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사회적 경제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 인식 개선 교육과 매월 부서별 실적 관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소셜마켓 운영과 사회적 경제제품 품평회, 대형 유통 박람회 참여 지원을 추진하는 등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거점 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22개소와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 25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동체 활동가 교육과 공동주택
공동체 아카데미, 공동체 페스티벌 등 안정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조 평택호 관광 콘텐츠 개발 인공해변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견인하고 민간 투자 유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으로 인공해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인공바다와 모래 해변, 이국적인 건축물 등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기초조사를 거쳐 내년에 기본 계획 수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조 미래첨단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투자 유치 및 홍보 활동 강화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미래자동차 등 평택시의 투자 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한 홍보책자를 영문 등 4개국어로 제작 활용하고 있으며 동영상은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박람회 참여와 투자 유치 및 기업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639만 평방미터로 진이 3, 서탄, 브레인시티, 첨단복합 1단계 등 4곳이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사업규모 약 386만 평방미터로 첨단복합 2단계, 서탄 제2, 진이 테크노발리, 자동차 클러스터 등 4곳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조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일동 일원에 146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학교 평택병원이 차질 없이 조성되도록 지원하여 첨단 복합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조 반도체 산업 혁신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난 2월 평택시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가 R&D 지원 사업과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성장 동력 추진단 운영을 통해 우리시에 필요한 육성 전략과 사업을 도출하고 반도체 산업 중장기 종합 육성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등 22개 사업 총 41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역 산업 육성 및 효율적 산단 관리 추진입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분야별 3개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산단 관리를 위한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체계 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증설 및 신규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근로자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평택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이 관리체계 등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 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61억 3,8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여 금년 내에 녹색 건축 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서비스, 산업 방류소 그린워터 인증, AI 기반 자원 순환 체계 구축, 시민 참여 경제 활성화 서비스 등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초기 버전 완성과 스마트 시티 종합 지원 시설인 이노베이션 센터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조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의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거점 시설 5곳이 착공합니다. 안정지역 마을 공방 목공 제작소와 신평지역 다가치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3월과 5월에 착공하였으며 신장지역 글로벌 커뮤니티 센터는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서정동 행복 두드림센터는 9월 착공하였고 신장이동 행복 나눔센터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4쪽 범죄 예방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 31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방범 CCTV 신규 설치 81개소, 지능형 CCTV 전환 및 고도화 사업 4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범 CCTV 45개소와 지능형 CCTV 전환 48개소는 8월에 준공했으며 나머지 36개소 설치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안전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주차장 387명과 광장 및 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지하 1층 천장 슬라브와 기동보 균열과 처짐 등 건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월까지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였고 9월까지는 보수 보강 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체계적인 도시 환경 정비입니다. 재개발 정비 사업은 세교 1구역과 평택 1구역 2개 사업구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교 1구역은 기존 건축물, 즉 지작물들 철거 중으로 올해 10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평택 1구역은 올해 5월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였으며 사업 시행자 지정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7쪽 빈집 정비 지원 사업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은 총 25호 중 10호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호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데이터 기반 과학화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빅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가공식품으로 적합한 지역 농산물 선정, 송탄 팽성지역 방문객 분석, 생활인구 분석 등 3개 데이터 분석을 9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분석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 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DB 오류 지역 및 불탐 지역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서정동, 지산동, 신장동 일원 73.5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자 선정과 현장 답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질 조사와 탐사 그리고 구조화 편집 등을 거쳐 11월에 공간정보 시스템에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역 주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은 지난 7월 착공식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GTX AC 노선 평택 연장입니다. 올해 1월 GTX AC 노선 평택 연장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지난 8월 리맥과 타당성 조사 약정 체결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택 지제역 미래형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우선 수원발 KTX 정차 전까지 환승 주차장 증설 및 체계 개선 공사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완료하고 내년에 투자 설명회 및 사업자를 공모하는 등 GTX A 노선과 C 노선 개통 전에 복합 환승센터 구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지난 23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관내 철도망 총 연장 93.3km 구간에 대하여 활용 가능한 유효부지를 전수조사하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구상 중이며 10월 중 중간 보고를 개최하여 그간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5년부터는 국가철도공단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철도망 구축 및 신교통수단 도입입니다. 친환경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장래 교통 수요 대비 및 권역별 연계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2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상위 계획인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7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반영입니다. 25년 상반기 발표 예정인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GTX AC 평택 연장과 포숙 평택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여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질의답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 미래전략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에서 우리 워킹그룹 운영하잖아요. 이게 지금 뭐 몇 회나 지금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금 이제 워킹 그룹은 구성은 됐죠? 네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 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2명. 그러니까 실제 그 산업계에서 이 산업을 이끌고 가는 그런 분들을 주 대상자로 해서 모집을 했고 전체적인 그 회의와 또 분야별로 나눠서 그 산업진흥을 통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미래 자동차 생태계 방향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방향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가분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이번에 미래 전장부품 통합 성능평가센터 유치라든가 이제 그 KG하고 했던 테크쇼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분들의 의견과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어떤 의제를 갖고 몇 번 정도 회의를 하셨나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4번 정도 네 번? 회의를 했고요. 예. 앞으로도 이제 10월 24일 날 그 기업 협의체 발대식도 이제 이런 워킹 그룹 전문가들도 참여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잘 운영은 지금 뭐 그 전문가들을 이쪽 관련 업계 관계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회의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예, 맞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제 그런 의견도 들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많이 건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통합 성능 평가센터 이거 공모 선정이 되셨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경기도 투자 심사를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통과된 걸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내년에 이제 예산 반영해서 설계라든가 장비 구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이런 전장부품 성능 평가 센터를 지어서 이게 지금 우리 국내에 몇 개 여러 군데 있나요? 이제 자동차 관련한 센터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총괄하는 데가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네. 근데 저희 지역에 이제 들어온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세워지는 거고요. 그 내용은 이제 자동차들이 다 이제 전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300V 뭐 이 수준에서 이제 구동이 됐었는데 보다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전압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부품사들이나 완성차에서도 이제 고전압으로 부품 사용들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는 이제 저희 시에 유치된 이게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네. 이거로 이 센터가 유치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도 나올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지금도 이제 그 전문가 구축을 위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는데 업계에 계신 분들은 평택 이게 마련되니까 자기 사업장도 좀 평택 쪽으로 이전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이런 게 들어섬으로 해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유치되고 또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센터를 유치해서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수소도시 관련해서 우리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 그렇습니다. 위탁을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네네, 위탁을 그렇습니다. 주고 있죠. 이게 지금 위탁 사업비가 얼마죠? 그 지금 4억 원 올 연말까지 4억 원입니다. 올 연말까지 사업. 네. 월 어느 정도씩 그 이게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정산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 위탁비로 월 한 2,800만 원 그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기에 그런 여기가 이제 충전 시설이잖아요. 그저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평택항에 이제 주로 운행되는 트럭이라든가 트럭들. 버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충전하기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수소 트럭이나 수소 버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지금 버스가 3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시내 버스도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전기 버스에 비해서 주행 거리가 길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금 시내 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출퇴근 버스의 경우에도 지금 수소 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는 많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조금의 한계가 있어서 지금 보급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교통복합기지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충전하는 그런 트럭 대수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트럭, 버스, 그다음에 승용차도 다 충전할 승용차도 충전하네. 충전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5대가 여기서 충전을 하고 있고 버스가 트럭 한 대 정도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승용차들이 이게 어느 정도 있으면 정상화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계속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초기다 보니까 트럭, 버스 포함해서 일일 평균 한 20여 대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자립하려면 한 80대 정도까지는 좀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수소 도시 사업을 통해서 수소 배관망을 앞으로 이제 매설할 계획인데 그걸 감안해서 이제 이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배관이 구축이 되면 수소를 운반하는 비용이 이제 세이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그게 되면 보다 더 이제 자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충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27년 정도면 좀 자립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 네, 2, 3년은 더 네 그렇습니다. 돼야 된다 말씀이고. 지금 우리 수소시 조성 이것도 지금 배관 지금 언제 이게 지금 26년 말인가요? 지금 요 사업들이 국토부하고 이제 사업 기관들이 이제 조정이 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28년까지 국토부 계획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수정됐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28년? 이제 제일 먼저 할 거는 배관부터 할 네.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배관 설계하시고 뭐 공사 시작은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될것 하반기 같습니다. 정도, 25년 하반기, 26년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소도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수소도시 조성 사업으로 국비 그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470억 470억 중에 이제 국도비가 273억입니다. 그렇죠. 예, 나머지 그리고 12억. 민간에서도 50억을 부담하고요. 저희 그 나머지가 10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자, 예산은
네.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어요? 지금 현재 120억 원 정도가 국도비 네, 포함해서? 국도비 다 포함해서 이제 확보가 됐고요. 예. 요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8년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다음에 청정수소 시험평가 그 실증화센터 이것도 공모 선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브랜시티 그 산단에 들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사전 행정 절차를 하고 있는데요. 그 투자 심사도 통과했고 지금은 이제 신설 법인을 구성하는 것을 산업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법인을 지금 이제 설립을 해서? 큰 방향성은 신설 법인을 그 참여 기관들이 마련해서 이것들을 이제 그 좀 자생력 있게 키워서 결국에는 그 수소 기술원으로 산업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산업부가 수소 관련한 그 정책이라든가 지원 사업은 이 수소 기술원에서 총괄하도록 할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지금 신설 법인 구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저 미래차 관련해서 통합 성능 평가 센터니 이런 실증화 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이제 우리 시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저 수소 도시가 한층 더 저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학교 지금 3순위 학교도 지금 협상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3순위 부분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됐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의사가 없는 걸로. 의사 없는 거 네, 통보 받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 학교 신청되어 있는 학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예산에 그 지금 그 현지 방문 있었잖아요, 학교. 네, 그렇습니다. 그거 갔다 오셨나요? 지금 11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방문을 요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문을 해서 저희 평택시의 비전이나 계획을 좀 설명을 해서 학교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14개 학교 중에 이제 선정해서 거기서 네, 학교에서 희망하는 희망하는데. 네. 네. 지금 이게 계속 이제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지금 28년 8월 개교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때까지 이 추진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또 더 이상 늦어지는 일 없도록 그 한번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없도록 좀 잘 협상을 좀 해주시고 빨리 네, 좀 선정이 유치될 되는-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그때 이제 우리 동의안 하면서 이제 좀 저희가 동의안 이제 네, 저 원안 가결은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관련된 그 건축비 같은 게 굉장히 지금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실이 지금 5개나 줄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를 좀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무실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전체 좀 애당초 이 계획을 세우실 때 땅을 매입해서 여기다 졌으면 이 비용보다 더 절감이 됐을 거고 그리고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시죠.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그 지난번 이제 공유재산 심사 때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자마자 그 직원들하고 네. 이제 실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제 열실이라는 건 저희가 설계 전에 그냥 가안으로 잡은 거라서 저희가 그 수탁업체가 이제 결정이 되면 이분들은 아주 이 구조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주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공간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서 실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관광단지 컨텐츠 개발 이거 인공해변 추진하시는 거 이거 이제 사전에 이제 보고는 받았었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 좋죠. 좋은데 여러 가지 좀 거기에 문제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 잘 맞습니다. 검토하셔가지고.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이고요. 네. 이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실행할 때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이제 내년까지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까지요. 지금 계획이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조조사하고 내년에 이제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네요. 네. 그럼 그래서 이제 내년에 하시는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되는 건 이제 내년이고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난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신선한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실질적으로 계획해 보면서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좀 연구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첨단 산업과 그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지금 공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맞습니다. 예. 있고 지금 이 그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조성 예. 지금 29년 개원으로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1월달 업무 보고할 때는 지금 26년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단계를 그렇게 1단계,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 설계 지금 중인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14만 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14만 평 중에 그 한 번에 개발을 못하면 그 특례법에서 3년을 유예를 해주는데요. 3년 안에 개발 착공이 못 들어가면 세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70억씩 필요한 그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단계별로 소유권을 가져갈 거지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하느라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1월달 업무 보고할 때는 네. 26년까지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1단계를.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불과 했는데 몇달 카스 만에 쪽에서 지금, 네. 카스 쪽에서 아무래도 한 번에 가져가는 거 힘들겠다 단계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고 검토된 다음에 협약을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지금 계획 세우시고 이거 카이스트하고 협의해서 카이스트에서 계획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카이스트 일정하고. 계획하고 또 저희도 이 소유권 이전 시기는 PFV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공사도 일부 해주기로 약속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3자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시에서 이제 발표하고 이런 언론에다 발표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예. 지금 계속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그러면 이게 신뢰가 떨어지십니까? 행정의 신뢰가 시에서 그래도 이 언론에 보도하고 언제까지 개원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불과 몇 달 만에 지금 또 3년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애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치밀하게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발표를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시민들이 전부 다 이거 언제 개원되냐 언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주대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늦어지고 그러면 또 뭐라고 또 얘기하겠어요. 최근에 지금 반도체 동향이 많으면서 저희 시가 이걸 발표하고 나서 전국에서 카이스트한테 콜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한테 좋은 조건들을 계속 유리한 조건들을 하다 보니까 부문별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러니까 예, 예.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늦어지면 또 어떻게 예, 그렇죠.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뭐 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런 과정이었고요. 당초 이제 카이스트하고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게 변경된 게 명확히 이제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제 보고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근접했습니다. 1단계하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가자라는 게 근접을 했고 이게 확정이 되면 다시 의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이제 다시 또 시민들께도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확실한 거는 1단계 4만 평은
카이스트에 우선적으로 자기네 학교를 조성하고 연구소를 조성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29년까지 확정을 하겠다는 게 카이스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후에 이제 또 다시 구상을 2단계, 해봐야 3단계 되겠죠. 나머지 예, 또 예. 다음에. 탐험평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교 조성하고 연구소 조성하고 부대 시설인 뭐 기숙사들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무적인 합의가 지금 되고 나면 보고되고 나면 이제 의회도 따로 또 보고 드리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해주시고요. 그 아주대병원은 뭐 차질 없이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아주대병원 이게 지금 아주대병원 24년부터 26년까지 건축 내부 설계 한 2년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요. 병원 설계하는 게 오래 걸리고 뭐 지금 하고 아주대병원 있습니까? 사실은 아주대병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가 이제 요즘 건설 경기가 네. 단가 자체가 한 40% 이상씩 업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주대병원을 그 공모할 때 그 조건이 옆에 지식산업센터를 개발해서 네. 또 그 병원 건립에 지원하도록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분양성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저희 시에도 워낙 많아졌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분양은 되는데 이제 실입주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입주가 가능한 부분, 그다음에 산단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일반적인 산단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당초에 연구개발업만 업종이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네. 다양하게 좀 들어갈 수 있으면서 법내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정리가 되면 좀 더 서둘러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9년 좀 준공돼 있는데 예, 예.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1년 좀 늦어지- 정도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도 1년 1년 정도 더 정도.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한 예. 2030년 지금 정도. 예 기간으로만 예. 보면 현재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기본 병원 설립 기본 그 계획은 수립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 설계 부분은 아직 시작은 못했습니다. 시작은 안 이제 한 거고요. 과장이 설명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정리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건축 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고 드린 대로 건축 설계가 이제 병원 건축 설계는 시간이 뭐 한 2년 뭐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2년 걸립니다. 저희도 설계 먼저 좀 하는 거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지만 또 그쪽 사업자들 입장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 내년 상반기에만 그 건축 설계가 들어간다 그러면 병원 완공까지는 좀 크게 밀리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그 병원 그쪽 아주대병원 병원장님이나 뭐 총장님, 이사장님 그 만날 때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 평택에 병원을 그 설립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 이사장님까지 확고하게 의지를 좀 밝히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 의료 지금 뭐 의사들하고 의료 좀 분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좀 뭐 지장이 없나요? 그 의사들 아주대 병원 내부에서는 뭐 이제 다른 대학병원과 유사한 상황이라는 말씀들은 하십니다. 근데 거기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해도 이 부분은 아주대에서는 좀 그 아주대 병원에서는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건 우리 시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챙기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도시가 그 서정동 샛들마을 그 커뮤니티 센터 조성 이게 24년 말에 준공되나요? 음, 11월 셋들 11월 달에 아마 착공 들어가면 네. 내년 말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예. 24년 12월로 돼 있- 사업 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1년 늦어졌죠? 연장됐죠? 예, 그렇습니다. 25년 말까지. 25년 말까지는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 책자가 아유. 예,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원래 당초 이제 올해 말이었는데 1년 연장한다고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 이거 주민 커뮤니티센터 얘기하시는 거죠? 서정동. 서정도 새틀마을 커뮤니티센터. 예. 요거는 올 말까지는 마무리 될 겁니다. 올 말에 돼요? 예. 예, 중고 지금 거의 뭐 마무리 다 거의 마무리가 됐네요. 그다음에 그 우리 행복 두드림센터 예. 이게 지금 9월에 착공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 나대지 주차장으로 돼 있어서 네. 거기 주차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착공을 11월 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월로요. 예. 그래서 10월 말쯤에 주민 설명회 한번 거치고 지금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11월 달에 하는데 지금 착공은 이건 했더라고요. 행정 착공은 들어갔습니다. 네, 행정 착공. 근데 주민들이 계속 그 주차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잠시 연기는 해놨는데 주민 설명 바로 끝나면 바로 들어가는 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이 주민분들은 이제 착공을 했다니까 공사가 시작하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공사도 안 하고 뭐 착공은 한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전에 이제 그런 행정 절차 같은 거 밟고 그리고 착공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맞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안 하고 또 착공 들어가면 또 그런 오해가 있으실 것 그러니까 같아서 주민 설명회도 안 하시고. 예. 주민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착공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당초 뭐 국비랑 다 지원받은 이제 뭐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계속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처음에 이 저기 공모 선정할 당시 선정될 당시 원래는 한 3년 정도 늦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2, 3년? 지금 인정사업 같은 경우는 올 12월 말 했습니다. 올 12월 말.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공사 용역 설계에다가 하다 보면 그 친환경 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보니까 한 용역이 한 뭐 5개월, 6개월 정도 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늦었지. 그렇게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그 자재비가 인상도 많이 됐고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내년 말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민들이 불평이 그겁니다.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지가 언제고 그때 계획 언제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셔야 될 텐데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거 왜 안 하고 있냐? 이거 국비 다 마련됐고 뭐 다 예산은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늦어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그 주민협의체 이제 회의할 때 가서 설명 좀 드리고 막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일반 시민들을 물론 뭐 모아놓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우리 도시재생 사업이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가 또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다 설명을 드리지만 주민협의체. 잘안 돼서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협의체를 통해서 뭐 주민 설명회나 이런 주민들한테 그런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하시든지 해가지고. 예. 지금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이것도 지금 올해 실적이 한 군데인가요? 예,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연차별 추진 계획 쭉 나와 있는데 예. 한 군데죠. 예. 정비 대상은 지금 올해 36군데로 돼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군데뿐이 아니라 이건 이제 소유주하고의 그런 문제들 그렇죠. 빈집 정비가 아무래도 이제 토지 소유주가 거기를 나대지로 놓으면 아무래도 세금 중과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6월달에 일부 변경을 했는데 네. 그것 때 그 변경을 해서 세율을 20% 낮추는 거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얘기를 해서 중앙부처가 다 얘기가 다 됐는데
그걸 저희들도 그 동사무소나 아니면 주민 그 빈집 그 소유자한테 다 원판 발송을 합니다. 아, 소유자. 이런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미온적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빈집 정비를 철거도 하고 보수도 하고 했는데 철거를 할 때 단수 철거를 하면 2천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공공활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하고요. 보수도 지원사비가 보수 단순 보수는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활용은 한 3천만 원 정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철거 후 공공활용을 할 때는 주차장이나 소공원, 그다음에 텃밭, 주민 운동시설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공공활용을 하면 2년 동안은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팔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2년 동안 2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 재산권 예. 행사 못합니다. 그다음에 보수도 이제 저희들이 그 보수 공공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3천만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는 한 4년 정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수는 4년. 예, 취약계층을 활용한 그 빈집 이게 보수해서 주는 건 좋은데 개인 이게 그런 어떠한 그 활용도가 없어가서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금을 20% 감면해 주면 그게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럼 얼마를 내는 거예요? 그 중간 그거는 뭐 해당 뭐 건별로 틀리겠지만 예예 그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좀 금액을 좀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 감면해주고 이런 그런 빈집- 건 아직은- 그런 건 안 되나요? 예, 예. 빈집이라 활용도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디 법을 개정하든지 뭘 해서 그래서 그거를 또 일부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제 국토부나 경기도 가서 예. 회의할 때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이 강제 권한이 없으면 이게 철거를 못 한다. 근데 또 개인 사유지를 갖고 강제로 철거하면 법적 소송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해야죠. 국가에서 어떻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해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빈집들이 이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우범지대가 되고 쓰레기 소굴이 되고 예, 막 그런 숲을 막 자라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젊은 청소년들이나 뭐 그런 좀 그러니까 그런 우범 지역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정부 실적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우범지대 된다는 걸 민원은 일부 많이 받긴 했는데요. 받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강제 조항을 마련해 놓으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법적 소송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쪽에 그래도 그 뭐 지금 빈집 정비가 안 되니까 그래도 안 되면 좀 정화라도 예? 나무도 좀 이렇게 제거해주고 그런 것들라도 좀 시에서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거기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남의 그런데 이게 나무 같은 게 다 우거져 넘어와가지고 다니는데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사유지 내는 이제 못하죠. 사유지 내 못하니까 사유지를 넘어온 부분들을 이제 정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구 대책으로 네. 동사무소 쪽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그런 뭐 지저분하다든지 아니면은 보기 흉한 거 정비하도록 이렇게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 좀 그렇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조금 보완 설명드리면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빈집이 많은 문제가 돼서 사실 지방세 부분은 제가 계산해봤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허름한 집이라 재산세나 얼마 되진 않고 감면에도 얼마 크진 않은데 내년부터는 한 가지 저희가 좀 보완해서 추진할 사항은 그동안은 철거 신청을 하면은 본인들이 업자고 해서 철거하고 이런 작업을 시켰는데 내년부터 신청받으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저희가
집행해서 저희가 철거하고 정리하고 이걸 좀 시에서 대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신청하고 자부담만 하면은 해결이 되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도비 보조하는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적극 찬성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좀 방침을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신청받아서 시에서 직접 그 철거 작업을 좀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소유자가 하려면 다 또 구차한 일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그 GTX AC 노선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반영 요구를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게 지금 공공 그쪽 그 공공주택지구 그거하고 그쪽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LH? 일단은 저희가 이제 LH하고 그다음에 대광이에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한 거고요. 네. 그 이제 담당 부서가 국토부 대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아마 그 컴팩트 시티 지구 지정이 되는 걸로 올해.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LH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예. 지구 지정만 되면 그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구 지정하면 이제 그 광역교통계획도 수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반영을 저희가 일단은 시켜야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그러면 지금 28년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28년. 이 컴팩트 시티는 지금부터 진행하면 거기는 언제를 계획하고 있죠? 컴팩트 시티? 아무래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최소한 5년 이상은 5년? 걸려야 되니까요. 예. 30년. 지구지정 된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32년 정도 돼야 32년 되지 정도. 않을까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논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복합 환승센터하고도 다 연결되는데 복합 환승센터도 지금 GTX AC 개통 전이니까 28년 전까지 지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28년으로 지금 계획은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행정 절차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공모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은 GTX가 준공되는 기간에 저희가 맞추려고 지금 최대한 최대한 하고 맞추려고. 예.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 복합센터 그 토지 부분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컴팩트 시티는 저희가 이제 완성센터 부지로 개발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반영이 될 걸로 보이고요. 문제는 이제 지제 세교인데 네, 지자교. 예. 지금 현재 개발 계획 변경은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네. 했고 조건부로 지금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안에 만약에 조건부를 이행을 한다면 이제 환지 인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토지를 매수해 갖고 오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을 이행하는 게 조금 아직 불투명해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순조롭게 이제 잘 진행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 그게 늦어지게 되면 이 사업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토지를 확보를 확보를 못 하니까요. 네. 이것도 지금 올해 이제 그 토지 확보 문제가 이제 올해 걸린 문제인데 지금 이제 개발계획 변경이 받아들여졌으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조건부 수용하는 건 이제 그쪽에서 할 일이고 그랬을 때 더 이상 이게 지금 확보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서 계속 딜레이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소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 소유자 측에서 그럴 조짐도 보이고 하는데 하여간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그 기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토지 확보가 필수적인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